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죠. 근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한 사람이 나와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즉 동쪽이 아니라 이 서쪽을 향한 선교 여정을 시작하죠. 감리교의 역사가 이 기차 안에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역사는 이 기차 안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이 얘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때가 바로 1882년인데, 자, 이게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문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수호 조약이 체결됩니다. 1882년, 지금의 인천이죠. 제물포에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미 수호 조약의 면면을 한번 보면 청나라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호 통상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자,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홍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중재를 대신 서준 거죠. 네, 웃기죠? 네, 우리 조선의 외교적인 그 중재를 청나라 사신이 했습니다. 그리고 슈펠트, 그때 당시에 또 외교적인 그 모든 정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이홍장이라는 사람에게 수호 통상을 알선해 주기를 권고를 하고, 그리고 1882년에 이 슈펠트 제독이 인천항에 도착하여서 우리나라의 김홍집 등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조미 수호 조약이었습니다. 모습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청나라의 사신이 와서 중재를 하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관리들이 상호 조약을 맺고 있죠.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이 구미 또 서양 세력과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또 다른 내용 이것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후국 조항, 취해 법권 등의 모순점도 보이지만 어떻죠? 우호적인 점도 보이고 있다. 이 시대가 이런 외교적인 어떤 군사적인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1882년, 3년 이때부터 어떤 이 개항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통상을 미국과 맺게 되죠.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의 중요한 부분 중에 제2조가 있습니다. 영사관 설치하고, 그리고 양국의 병권 대신 그것은 피차의 접대에 다름없는 최후국 특권, 이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선교, 포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에 따라서 주재를 시킬 수 있죠. 영사관을 설치하고 공사관을 설치하고 거기 외교관들을 주재시킬 수 있는 조약이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 정동, 지금의 정동, 당시에도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이 정동에 지금 미국 대사관 건물입니다. 미국 공사관 건물, 이거를 설치를 하고 외교단을 파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고종이 특사를 파견합니다. 보빙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빙사. 보빙사. 자, 무슨 뜻이냐? 이제 은혜에 보답한다. 이러한 의미로 이 보빙사를 파견을 해요. 자, 11명의 특사를 보내죠. 자, 이분이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우리 영익이 형인데 명성황후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고종황제의 처조카 이 민혁익을 정권 대신으로 하는 11명의 특사를 미국에 보냅니다. 7월 16일 날 미군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카고를 경유해서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그런 이 항로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요. 그게 언제 도착하냐? 9월 13일 날 미국에
도착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가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이 워싱턴 DC, 시카고를 경유해서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로로 무려 2개월이죠. 이게 2달간의 그 여정으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자, 미국에 도착을 해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경유하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이 만남이 우리나라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 이 민영이 아까 봤던 이 정권 대신을 갖고 있던 영익이 형이 가우처 박사를 만나죠. 가우처 박사를 만납니다. 이 가우처 박사가 누구냐?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기도 했고 돈이 많은 대부호셨어요. 돈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많이 지으시고 선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 민영익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도 이랬을 겁니다. 선비는 절대 갓을 벗지 않는다. 갓을 쓰고 기체에 올라타셨는데 이 가우처 박사가 보니까 어떤 동양인이 이상한 걸 쓰고 왔단 말이죠. 호기심이 안 들겠습니까? 가서 물어보죠. 통역을 옆에 두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뭐 어떠한 일이냐? 어떠한 경로로 왔느냐? 이것저것 묻게 되죠. 그리고 듣고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구나.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곳은 아직 개방이 안 돼 있고 또 선교사들도 아직 활동을 안 하는 그러한 곳이구나. 은둔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이 가우처 박사가 이 민영익을 만납니다. 9월쯤 되겠네요. 9월쯤. 9월. 1883년 9월에 이러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민영익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가우처 형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이분이 선교의 열정도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선교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우처 형님께서 자기 집, 볼티모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빙사를 초청해서 또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죠. 조선이구나. 조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우처 형님이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오늘에야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얼마 전에야 비로소 문호가 열렸으니 곧 선교사님이 파송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국의 조선까지 가려면 동부에서 일주일이 넘게 기차를 타고 서부로 가서 또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 기차와 백사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가면 생활하려면 선교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선교사님을 위해 믿음으로 미리 헌금합시다. 돈 보내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이 가우처 형님께서 위대하신 우리의 이 가우처 형님께서 $2,000를 바로 쏘십니다. $2,000를 바로 송금하시고 그리고 $2,000를 헌금으로 모금하셔서 바로 $4,000를 쏘세요. 한국에 쏘십니다. 이거를 가지고 선교의 시드머니, 종잣돈, 시드머니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가우처 형님, 중요한 형님입니다. 자, 가우처 형님의 민영익을
우리 영익이 형을 만남으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실행력이 좋으신 가오처 형님께서 이렇게 많은 열심으로 그리고 또 후원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작업을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오처 형님께서 많은 후원을 하시고 또 도움을 주셨지만 편지를 보내죠.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당시에 이분이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죠. 자, 맥클레이 선교사님.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자, 레터를 붙이죠. 레터를 쓰시면서 한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행들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곳에 가셔서 어떤 소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시죠. 네, 자, 왜 그렇게 보냈냐? 당시에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아시아 통이었어요. 아시아 통. 중국, 그리고 뭐 일본, 중국도 다녀오시고, 일본도 선교하시던 그 아시아 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역시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에게 편지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은둔의 나라였죠. 은둔의 나라여서 뭐 마음껏 이 서양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맥클레이 우리 형님께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 한국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자, 역시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1882년에 박영묘, 김옥균, 우리 광범이 형,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서 서구 문화를 살폈죠. 미리 이러한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김옥균이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죠. 김옥균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감리교의 대표 선교자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옥균이 이미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죠. 이 한국에 도착한 맥클레이는 김옥균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청원서를 올리죠. 상소를 해서 7월 3일 날 답신을 받습니다. 고종 각하에게 편지를 내가 받았다. 서한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자, 그 고종의 편지가 뭐냐? 선교회가 조선의 병원과 교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윤허하셨다. 자, 박수. 자, 정식적으로 이 그러니까 조선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뭐랑 뭐? 자, 첫 번째는 병원. 자, 두 번째는 뭐죠? 교육사업. 한국 기독교의 감리교의 어떤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병원과 교육사업이었어요. 자, 병원과 교육사업. 자, 여기서 선교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우리 클레이 형님께서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자, 보시면 김옥균은 매우 정중하게 자기를 맞아 주었고, 또 그리고 국왕이 자신의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셨다. 그리고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 뭐 그 사업들을 진행시켜 줬다고 말씀하셨다. 이 반응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김옥균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김옥균이 자신에게 나는 허락을 얻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맥클레이가 이제 선교의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맥형이 그런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선교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게 1883년부터 선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죠.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문서였습니다. 문서. 네. 한글로 된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 문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우리 수정이 형을 통해서 마가복음 그리고 교리서 이 두 가지를 제작 의뢰합니다. 네, 한글로 이걸 좀 번역해 줘라. 그래서 이거를 갖고 들어가면 바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해서 마가복음과 이 교리서, 감리교 교리서인데요. 그것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네, 선교 준비의 일환으로 이 문서를 만들어 놓죠. 자, 이게 우리 수정이 형이 쓰신 마가복음 복음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팩트가 있는데, 다른 곳은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 믿음을 전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어요. 왜? 미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망을 통해서 이 선교적인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망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